자, 오늘 학습의 주제는 뒤처지는 학습자가 보충을 하게 되는 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뒤처지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사실 보충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1년 내지 2년에 해당하는 기초사항을 놓치고 이미 흥미를 잃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선택하는 것은 방과후 수업이나 학원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복습을 하기 이전에 복습에 해당하는 가장 중점적인 원칙은 복습은 배운 내용의 3배 시간을 확보해야 정상입니다. 특히 기초학습자인 경우에는 이것이 많으면 많았지 적어지면 안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며칠이 지나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지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단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배운 내용의 3배는 복습을 해야 자기 것이 된다는 그런 원칙을 학습자 자신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수업을 들을 때 알아도 1시간이 지나면 배운 양의 반이 내려간다 라는 유명한 기억 곡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 달이 지나면 겨우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러니 어법이건 어휘건 문장 구조건 학습자가 한번 연습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영 날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학에 있어서 연습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또한 수동적으로 들은 수업을 복습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이나 아니면 정규 수업에서 들은 그러한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이 아닌 이상 영어는 활용을 목표로 해서 배우므로 학교 수업에서 또는 시험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배운다기보다 활용을 목표로 해서 또 복습을 해야 하므로 영어 과목은 항상 복습이 배운 내용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학교 수업 이외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크게 보아서 학습자가 중학 영어의 기초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때 가장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 수업 진도에서 나가는 어법 용어가 또는 수업 중에 나오는 어법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본인이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를 때 보충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보충학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보충학습의 주도권을 학습자 본인이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보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충을 하기 이전에 방과후 수업을 하든 학원 등록을 하든 하기 이전에 보충을 들어야 할 그 내용과 기한을 부모가 또는 교사가 아닌 학습자 본인이 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최소한 정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충학습을 하기 위해 더구나 기초가 부실해서 처음부터 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놓친 기간만큼, 놓친 내용만큼 학습자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치고 실증내는 기초학습자로 하여금 영어학습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므로 기초사항을 보강하지 않으면 그 윗단계로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그나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학습자가 설정한 목표대로 일단은 움직이게 해야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충 수업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방과후 수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친숙한 선생님 그리고 친숙한 친구들과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쫓아서 교실로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므로
일단 이동 시간이 없고 그리고 편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수업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학습자들이 열의를 가진 아이들이 신청할 때입니다. 내가 들어간 반에 나는 그냥 들어갔는데 내 수업에 같이 참여, 내가 신청한 수업에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초기 학습자인 경우에는 그 분위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될 수 있죠. 또한 방과후 수업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한 교실에 묶어두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또한 교사인 경우에도 가르치는 아이들이 많이 오므로 그 아이의 영어 수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약간 처지는 아이에게는 설명을 쉽게 해서 답변을 유도해내고 그리고 수준이 좀 있는 아이에게는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약간 심화된 내용을 질문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어떤 도전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성취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수업의 밀도와 질이 높아지게 되어 아이들이 최초에 생각한 목표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때 방과후 수업은 아주 최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이 마이너스로 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시를 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보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또는 학부모 주도하에 너는 이 반이 좋겠다 라고 그냥 넣어주는 반에 들어가서 몸만 가서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보충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습자가 원하는 보충이 되지 않아서 겉도는 학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본인에게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딱 맞는 수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현실적으로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을 할 때 학습자 전원에게 어떤 설문지를 돌려서 어떤 수업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반을 편성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가 필요하다는 수업을 개설을 해서 그것 위주로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자 자신은 개설에 있는 그러한 강좌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아주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반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위에 반이나 아니면 더 높은 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필요한 보충이 안 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한 아이들은 아직 어리므로 본인이 원하는 보충이나 심화학습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이 선생님이 좋아서 아니면 저 선생님 수업이 좋아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보충이 되지 않고 넘어갈 경우가 많죠. 또한 학습자가 정규 수업과는 다르게 방과후 수업은 그냥 설렁설렁 시간 때우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연찮게 많이 온 그러한 방과후 수업반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보충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 수업에 학습자가 수동적이 될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수업만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듣고만 있을 뿐 집에 가서 주도적으로 보충 수업에 대해서 또 복습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끌려가고 선생님 진도에 따라서 그냥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면 보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중3 기초 보강이 시급한데 그 자체도 되지 않고 방과후 수업이 끝났다 라고 하면 이것은 실이득이 없는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를 봉합하는 게 급해서 그 이해가 급한 학습자인데 어쩌다 보니 문제풀이만 하는 그런 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은 보충에 대한 기본 원리 학습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스킬만 이상하게 늘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기초를 보강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방과후 수업 강좌가 일관성 있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선생님이 열고 또 다음번에는 저 선생님이 열고 해서 연관성이 없이 일관적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초학습자인 경우에 일관성 있게 해서 기초를 삼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로 끝나버리고 말 경우에는 집에 방과후 수업 교재만 많아지는 이상한 결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복습을 하지 않고 참여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은 정규 수업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진도가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또는 두 번 빠지게 되면 자기가 못 나간 진도 때문에 그 다음 진도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흥미를 잃고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어학학습에서 요구되는 연속성이 부족하게 될 경우입니다. 내가 기초 어법을 보충 수업으로 듣고자 방과후 수업을 신청을 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어법 수업 듣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어휘 보강하는 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는 무슨 교과서 내신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져서 아이 자신이 꼭 필요한 보충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자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 영어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영어 교사와 학습자 개인 간에 성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소심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 영어 선생님하고는 취향이 맞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만 느끼게 되는데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 수업을 얘가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동기부여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학습자 자신이 코드가 맞는 선생님이 우리 반 수업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한 아이가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뒤처진 진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차라리 학원 수업을 택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자 자신이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을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학교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그런 취향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영어 흥미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방과후 수업에도 그래서 만약 본인이 들 수 없을 경우 학원 수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규 수업의 내용을 학습자가 따라가기 힘든데 마침 방과후 수업에도 비슷한 강좌가 열리지 않을 때 기초를 보강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외부에 있는 학원 수업이라도 택해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와 개인적으로 코드가 맞는 아니면은 학습자가 원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 영어에 대해서 기초를 놓치고 또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끼고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원 수업이라도 들어서 빨리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교사에게 나는 방과후 수업을 듣고 싶은데 마침 그 선생님이 방과후 수업을 개설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꼭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 학원을 그러나 활용을 해서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그 내용과 기간을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항목만 일단 듣게 하고 필요한 기간만 정해서 하되 학원 수업에서 하는 내용을 복습은 칼같이 쫓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초기 학습자인 경우에 들은 내용의 3배를 복습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할 때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일단 학원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학습자의 의지를 일단 재확인을 하고 학교 수업과의 균형을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결정을 하게 합니다. 내가 나가야 하는 학원 수업을 주로 하고 학교 수업을 부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학원 수업을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기초 학습이 안 된 그러한 학습자가 학원을 다니면서 아예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잠을 자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기초가 모자라서 학원 수업을 선택한 경우에는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저녁 때 가서 다시 학원 수업을 들을 것이니까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학은 반복입니다. 학교에서도 듣고 학원에서도 들어야 이 학습자의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바탕,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쪽만 들어서는 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영어 실력에는 아마 그다지 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필요한 항목만 학원 수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항목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보강되면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등수를 몇 등 올리겠다. 아니면은 영어 성적을 몇 점으로 올리겠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만 학원 수업을 활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다시 등록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 계획된 기간만 일단 다니게 하는 것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복습을 하지 않고 그냥 학원만 다니면 나중에는 학원이 마치 마약이나 학원의 노예처럼 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학습자인 경우에는 거의 복습을 안 하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학원 수업에 그 시간의 3배 이상을 항상 복습 시간으로 할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 출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야 합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습자인 경우에는 심지어 학교는 결석해도 오후에 학원은 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부인지 아직 잘 모르는 학생의 경우입니다.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 수업도 들어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전에 너무 기초가 부실한 경우에는 일단 자습하는 습관부터 세워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너무나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과외를 아주 짧게 단기로 활용해서 1대1로 기초를 보강하는 그러한 강력한 방법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학습자가 그야말로 영어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학년의 내용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낮춰서 확실하게 한 이후에 보강을 하고 자기 학년 것을 올라오게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친구를 따라 친구가 선택한 학원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학원은 학습자에게 맞는 내용을 강의를 해주는 것을 학습자가 원하는 곳으로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성향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친구가 아무리 거기를 다녀서 성적이 올랐다고 거기를 그냥 무작위적으로 따라가면 시간 낭비가 되고 학원 수강생 숫자를 채워주는 그러한 학습자가 될지도 모르고, 더구나 실력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학원을 끊을 수는 없고 학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상당히 많게 되고, 일단 학원 등록을 할 때는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는지, 그리고 학습자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찾아서 본인 성향에 맞는 곳으로 그래서 골라야 합니다.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마이너스가 될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는 학원에 다닌다는 명목으로 학교에서는 내내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학원에 가서만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학습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의 경우 학습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훈육을 대신할 수단으로 학원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부모는 손을 털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수동적으로 가야 하는 학원에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기초학습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응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스킬만 늘리게 해서 응용을 할 수 없는 아이인데 문제풀이만 기계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원을 다녀도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원에서 내주는 교재와 숙제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교과서를 볼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과서 본문은 기본이 암기입니다. 교과서 본문을 암기를 하면 구태여 사실상 학원을 다닐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복습도 안 하고 학원에 다니면 물론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자습을 해서 본인이 자기 것으로 만든 후 그리고 보충이 필요한 학원을 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야 실력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학원 수업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도 이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낮에 학교에서 잠만 자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떠듭니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도 침해하면서 그리고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모로 보나 낭비입니다. 학교에 그리고 교실에 그 많은 형형색색의 베개가 돌아다니는 것은 이렇게 자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습자가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는 그러한 학습 기계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수면 부족이 되면 어쨌든 어디선가는 잠을 채워야 하므로 학원 수업을 너무 과도하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시키게 되면 학교에서는 잘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추가로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학원을 그리고 빠지게 내버려둘 부모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기계가 아닙니다. 적당한 수면을 취하도록 두 수업 간의 균형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학교가 안 맞고 학교 수업이 그야말로 시간 낭비가 돼서 본인이 못 다니겠다 하는 경우는 차라리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는 편이 본인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학교에 등교한 이상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모르는 내용은 학원 수업으로 보충을 하게끔 그리고 그 학원 수업을 들으면 그것도 최소한 3배 이상은 복습 시간으로 할당할 수 있는 한도만큼만 학원 수업을 등록을 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